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서 관련 특보 계속 전해드렸죠.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부터 또 수도권투데이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 60대 노부부의 집에 30대 김모 씨가 침입했습니다. 흉기를 휘둘러서 60대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다쳤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이었는데요. 피의자는 아래층 주민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경비실을 통해 얘기를 해도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고 번번이 무시했다. 이게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제목에 책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름철이 되면 층간소음 사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뭔가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서울시의 층간소음 담당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비 소식입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호우경보 지역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천과 남양주, 구리, 가평,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연천, 동두천 등입니다. 호우주의보는요. 경기도 안산, 화성, 군포, 성남, 광명, 양평, 광주, 용인, 과청 등 경기권 전역에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리고 일강수량,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요. 서울이 현재 평균 56.5mm, 도봉구가 제일 많습니다. 102mm, 그리고 은평구가 87mm, 경기도 김포는 86mm입니다. 파주에는 134.4까지 내렸고요. 의정부는 177.5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 이것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떠신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피해 상황 알려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관계당국이 이를 듣고 좀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통해서 알려주시면 전파를 통해서 발빠르게 비 피해 그리고 비 관련 소식들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BJ 토마스의 노래예요.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바카바르!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최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2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지금 전국에 물난리가 난 상황인데 사실 불같이 화가 나서 사건이 터지는 경우들이 바로 이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후텁지근해지면은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사례 중심으로 들어보고 분쟁 해결 방법도 찾아보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의 유태희 층간소음 상담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담위원 유태희입니다. 예. 주로 이제 그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많이 하시는 거죠? 예. 예. 그 관련 상담은 하루 평균 몇 건씩 옵니까? 많이 옵니까? 많을 때는 하루에 10건 이상이 들어오고요. 예. 예, 적을 때는 한 5, 6건 정도가 됩니다. 그게 예. 그 여름철이 되거나 날씨가 좀 후텁지근해지면은 더 많이 옵니까? 아니, 기후에 따라서 월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 들어옵니다. 애들 방학 때가 되면은 아래 위층 아이들이 뛰기 때문에. 아, 오히려 겨울에 많이 들어오는군요. 겨울에 많이 들어오고, 예. 여름에는 좀 뜸합니다. 여름에는 밖에서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예. 여름에는 조금
주로 이제 방학 때나 겨울 때 이런 때 많이 옵니다. 예. 방학 때나 겨울 때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쿵쿵 예, 예, 뛰면서 아래층 층간소음 예, 문제가 그렇죠. 많이 들어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들어오는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쿵쿵 뛴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주로 이제 위층에서 이제 어른 발걸음 소리가 이제 되게 이제 쿵쿵쿵 심하게 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거 이제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그런 발걸음 소리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 뛰는 소음, 요게 이제 어른 발걸음 소리하고 아이들 뛰는 소음이 한 70% 정도 되고요. 예. 그 위에 이제 가구 끄는 소리, 애완동물 주로 이제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 예. 그다음에 청소기 돌리는 소리, 뭐 망치질 소리, 악기 소음 등 이런 소음 등이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게 예. 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요즘 같은 세상은 또 이웃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무섭기도 하고 예. 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울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식의 해결 방법을 좀 제안을 해 주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만나서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예. 직접 만나다 보면은 그 감정 대립이 심해가지고 예.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자 개입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서 해결이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3자가 개입하면 해결이 되나요? 그리고 그 3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 3자는 개입하는 주로 좀 아파트 경우는 좀 아파트 관리소장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면 아파트하고 이제 연립 빌라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예.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소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빌라 연립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네네. 상대 쪽에 전화를 드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전화를 우리 유태희 상담위원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중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 위층에 사신 분일 텐데 예.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까? 간혹 전화했다고 이제 조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불쾌하게 생각해가지고 대화를 좀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불쾌하면서 좀 더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되면은 저희가 현장 방문하는 상담위원을 저희가 내보내서 네. 그분들이 직접 민원인 내신 분하고 상대 쪽을 방문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또 방문하는 그 전문 요원들이 있군요, 서울시에. 예. 그런 인력들은 좀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족하진 않나요? 권역별로 서울시가 25개구 되다 보니까 예. 권역별로 쪼개서 4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좀 버겁진 않은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조정을 하는데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나가서 더 보복성으로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민사소송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환경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 가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그 현장을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제3자로서의 전문 요원들이 이 전문 상담위원들이 좀 부족하면은 더 시 차원에서 확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량 같은 거는 버겁진 않으신가요? 그게 이제 지역별로 어떤 데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또 적게 들어오고 그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데는 또 집중적으로 아파트가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서구라든지 아파트가만 노원구라든지 이쪽으로는 좀 많이 몰리고 또 어떤 데는 또 좀 뜸한 경우가 있고 그래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또 배분을 하는데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예. 요즘에는 또 그 층간 소음 때문에 보복 스피커라는 게 등장했다면서요. 아래층에서 예. 위로 그 소음을 쏘아 올리는 그런 게 등장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예, 가끔가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전 보복 스피커 우퍼를 틀어가지고 네. 시끄러워서 죽겠다. 그래서 이거 소음을 그러면 선생님께서 줄이시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층간 소음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은 예. 그 기준 초과에 대한 법적인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벌금을 낼 수 있고 이런 그 규정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강력한 처벌 어떤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 입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처벌에 대한 입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예. 배상금을 받는 경우하고 이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상담 요청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됩니까? 예, 저희 서울시 공동주택과 층간소음 상담실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2133-7298로 받고 있고요. 네. 또 온라인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서울 2133-7298번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예. 이 관련해서 또 1068번님은 일단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관리사무실에 부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위층에 직접 올라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서로 감정 불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런 문자도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 또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층간소음 분쟁,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상담,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유태희 상담위원이었습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 주고 계신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지금 뭐 서울, 경기 대부분 호우 경보 발령돼 있습니다. 호우주의보와 더불어서 전체 특보가 내려지고 있는데 문자들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비 피해를 정말 많이 당하고 계세요. 특히 8289번님 양주 지역 집중호우입니다. 도로 곳곳 침수됐고요. 덕계천 80% 만수위 기록 중입니다. 안전운전 필요해 보인다고 문자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9087번님 동부간선도로 같은데요. 동부간선도로 통제입니다. 특히 또 의정부에서 서울 쪽으로 빠지려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문자 주셨어요. 6924번님 올림픽대로 비가 많이 고여 있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급 빗물이 운전석에 튀어서 자칫 사고 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 7238번님은요. 안개등 좀 켜고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와이퍼로 빗물을 닦아도 앞이 흐립니다. 잘 안 보인다고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특히 불법 유턴 이런 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로 곳곳 유실되기도 하고 좀 교통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도 살펴보고 가죠. 김정윤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현재 내리고 있는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도로 침수된 곳이 많습니다. 이미 출근 시간대부터도 통제에 들어간 곳도 있고요. 이 때문에 정체도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중랑교 부근까지 통제가 되고 있고 의정부 쪽으로도 장안교부터 월계 1교까지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이미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한 차량들 때문에 군자교부터 장안교까지는 짧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미리 군자 진출램프 쪽으로 우회를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이 동부간선도로 도로가 통제가 되다 보니까 우회길인 동일로가 정체가 상당히 심해졌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증산교 하부도로도 진입이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잠수교 역시 양방향 보행자와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입니다. 개화 육관문도 방화동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도로가 침수됐기 때문에 전면 통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밖에 논현로는 구 역삼 세무서 사거리 신호등이 고장 때문에 각 방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현장 제보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 각별히 유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정릉터널 나와서 3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잠실철교 아래 2,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현장 제보인데요. 이 구간도 각별히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우특보 관련 수도권 투데이 교통정보였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자, 2부에서도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상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 어느 정도 오고 있고, 어떤 교통 상황이고, 자신의 지역이 침수가 됐다면,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듣고 아마 관계당국에서 더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 시각 호우 경보 지역, 인천광역시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주의보 상태고요. 나머지 인천은 전부 호우 경보 상태입니다. 서울과 또 그리고 경기 가평, 남양주, 구리,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연천, 동두천 그리고 부천시가 호우 경보 지역이고요. 호우주의보는 경기도 대부분 지역입니다. 안산, 화성, 군포, 성남, 광명, 양평, 광주, 용인, 하남, 의왕, 평택, 오산, 안양, 수원, 김포, 시흥, 과천까지 전부 호우주의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 사용 설명서를 계속 이어가죠. 자, 이렇게 장마철 본격적으로 비도 내리고 피해까지 보면 정말 우울해질 텐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회사 밖에서는 활기차지만 출근만 하면은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과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 우울증, 회사 우울증 이런 게 있나 봐요. 직장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601명을 대상으로요, 이 직장인 회사 우울증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77.9%가 그 현재 직장에서 나의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또 74.7%는 이 회사 밖에서는 활기찬 상태지만 이 출근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회사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성별이나 어떤 직급, 나이대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여성 직장인이 77% 정도로 남성 직장인들에 비해서 대략 6포인트 정도 높았고요. 연령대별로는 40대가 81.9%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또 직급별로 보면은 그 조직 내에서 부장급 이상이 79%로 가장 높았는데요. 다음으로 조직 내 실무가 많은 주임 대리급도 78.4%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직급별로 성별로 또 차이가 있는데, 원인, 앞서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회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들 설문을 했습니까? 네, 자신의 그 회사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 때문에 우울하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았고요. 네. 이 다음으로 또 회사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도 37%로 높았습니다. 이외에도요, 과도한 업무량, 또 조직에서의 모호한 내 위치, 또 업적 성과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급여 수준, 또 상사와의 관계, 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복리 후생, 또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의 이유로 이 직장인들이 회사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비전도 좀 확실해 보이고 뭔가 업무량도 좀 조정되고 이러면 해결될까요? 극복 방안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현재 회사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네. 이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좀 가져본다 답이 28.1%로 가장 높았고요. 또 친구나 가족과 터놓고 좀 대화를 한다가 18%, 또 술이나 담배로 해소한다는 직장인들도 16%로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특히 술과 담배는 남성 직장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비율이 높았고요. 이외에도 오히려 외국어나 업무 관련 공부 등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직장인들도 있었고요. 또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해본다. 또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응답들도 있었고요. 이 반면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뚜렷이 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냥 무작정 견딘다라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 좀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만족도나 어떤 그런 직무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까? 네, 현재 자신의 일에 가장 만족하고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공기업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이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5점 정도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외국계 기업이 3.4점. 또 대기업이 3.2점, 중소기업이 3.1점 순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복리후생, 또 정년 보장이나 비교적 편한 업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고요. 네. 대기업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리후생과 연봉 수준, 또 일에 대한 성취감, 로 인해서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네. 외국계 기업에서는 만족하는 부분이 특정 항목에 치우치지는 않았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직장인들의 회사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이었고요. 3762번님 운전하실 때 비 많이 오니까 차량 전조등 좀 켜주세요. 이런 방송 좀 많이 해주십시오. 문자 주셔서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차량 전조등 꼭 켜주시면 안전운전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 배우도록 하죠.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병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짜오. 짜오. 자, 우리가 어제 또 주요 지명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궁금해할 법한 지명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6249번님 문자를 주셨어요. 왜 남산타워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YTN 서울타워가 된 게 맞나요? 남산타워인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을 중국어 시간에 배웠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YTN 서울타워가 지금 정식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자, 이 남산타워라도 불렸었죠. 맞아요. 그리고 서울 N타워 다양하게 이름 불렸었는데 지금 YTN 서울타워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중국식으로 바꿨을 때 어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남산타워를 바꿔보면 이렇다. 네. 배웠던 거 있죠. 난샨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중국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동대문도 많이 가잖아요. 네, 좋아요. 오늘은 동대문을 배워볼게요. 그렇죠. 한국어랑 정말 비슷한데요. 네. 똥따먼. 한 번 더. 똥따먼. 네, 제가 발음하자 정병진 아나운서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아요. 왜요? 네, 된 발음이 나와서 앞에. 그래요? 네. 똥따먼. 그렇죠. 잘하셨어요. 왜 천안문,天安门 할 때 맞아요. 먼이 이제 문인가 봐요. 맞아요. 문자를 먼이라고 발음해요. 네. 똥은 동쪽을 동력동자를 똥이라고 발음하고요. 네. 따는 큰 대자. 그래서 동대문. 문은 문문자 해서 똥따먼이라고 하고요. 동대문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광화문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광화문은 광화문. 비슷해요. 비슷해요? 광화문. 꽝이군요, 앞이. 네.
꽝화먼. 네, 이 빛광자를 중국어로는 꽝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꽝화먼이 광화문이고요. 동대문은 똥따먼. 똥따먼. 네. 그리고 요즘에 명동에 가면 왜 중국이라고 착각될 만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죠. 명동은 중국어로 밍동이라고 하죠. 밍동. 네, 한 번 더 밍동. 밍동. 네. 네, 중국 분들이 또 명동이란 말도 배워야 되겠지만 또 중국식으로 발음하면은 밍동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중국인들은 한국식 발음으로 하지 않고요. 중국식으로 합니다. 밍동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지엔. 네, 이렇게 또 이 와중에 저희가 중국어도 잘 배워봤고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자, 비 관련 피해 소식 그리고 도로 운전할 때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현재 호우 경보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강화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주의보고요. 현재 그를 제외한 인천 나머지는 호우 경보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현재 호우 경보 지역으로 발령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는 가평, 남양주, 구리, 파주, 의정부,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전부 호우 경보 지역입니다. 호우 주의보 지역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군포, 성남, 광명, 양평, 광주, 의왕, 평택, 수원, 김포 전부 다 호우주의보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축대 붕괴나 현재 지금 산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산사태 우려도 매우 크니까요. 신중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일강 수량 전체 지금 오늘 자정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입니다. 서울은 평균 52.5mm 그리고 인천이 73.7mm, 경기권으로 가면은 동두천이 125.9mm, 파주가 131.4mm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1903번님, 인천에서 정왕 톨게이트 지나 시흥 방향 우측 공면도로에 동물 사체가 있습니다. 로드킬 당한 사체가 있는데, 좀 이 관계 당국이 도로관리공단 측이나 이런 관리 측에서 하루빨리 좀 이걸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좀 비도 많이 오고 안전에 위협이 된다라는 이런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또 출입처 연결해서 저희 관련 소식 더 수도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신웅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긴 했었는데 서울시 청년수당 접수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아직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20, 30대 구직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규직 사원으로 들어가려면 보통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요.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 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청년수당입니다. 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달 활동비 50만 원이 현금으로 최장 반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청년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20, 30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이분들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먼저 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3,000명입니다. 어제부터 모집이 시작됐고요. 오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9살에서 29살 사이 구직자입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구했더라도 일주일 근무 시간이 30시간보다 적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년수당 관련 배너를 클릭하면 되고요.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청년활동 지원을 검색해도 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120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접수가 막 시작이 됐고요. 관련 사항 있으신 분들 해당하시면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려면 미리 서울시에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관련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이 조례에 개정한 서명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미리 서울시 허가를 받는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자는 얘기인데요. 네. 이 서울광장조례 개정운동본부는 사전 허가제에 동의하는 시민 9만 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관련 행사가 선정적이고 퇴폐적이라서 이를 막아달라는 건데요.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 수 있는 법적 유효 서명 인수인 8만 4천 명이 넘는지 검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만약에 이 서명이 이상이 없으면 2달 안에 서울시 의회에 개정안이 제출이 되고요. 이 시의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서울광장이 지금처럼 계속 신고대가 될지 아니면 6년 전처럼 허가제로 되돌아갈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게 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글쎄요, 지금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예. 뭐 어렵게 이 신고제로 바꾼 건데 다시 허가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의문부가 또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어찌됐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잘 반영이 돼서 서울시에서 좀 현명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군요. 자, 서울시 출입하는 YTN 신흥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1042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그 수색역에서 내려서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인데, 거기 그 수색교 밑을 지나는, 수색 그 철로를 지나는 토끼굴이 있습니다. 근데 침수가 됐다고 하는군요.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에 그 신발 다 젖었다고, 이 부분 혹시 또, 지나시려는 예정 있는 분들 조심하시라는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은 김현철입니다.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란 제목인데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문제입니다. 저희 방송 FM 94.5MHz 계속 주파수 고정하시면서 교통 상황 그리고 날씨 상황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집에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